지역의 이슈를 풀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상승세를 보이던 집값이 지난 10월부터 갑자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의 경우 실거래가 지수가 9개월 연속으로 상승했지만 10월 들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거래량은 줄고 매물은 쌓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급격히 얼어붙자 2차 조정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락하는 집값 이야기 나눠봅니다. 함께할 두 분, 하정민 건국대 미래지식원 겸임교수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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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서울 메가시티론이 연일 뜨겁습니다. 이 김포, 구리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많은데 실제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데요. 막상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게 반반 정도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집값의 상승에 도움이 된다면 뭐 찬성 여론이 높아질 수도 있으나 좀 따져봐야 될 부분도 있고요. 저는 위례신도시를 좀 예를 들고 싶은데, 위례신도시가 서울 송파구하고요, 성남시, 하남시가 3개 행정구역이 뭉쳐져 있거든요. 생활권은 똑같은데 행정구역이 다릅니다. 그러면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전혀 차이가 안 나는 건 아니고요. 송파구가 선호도가 조금 높긴 합니다. 한 3%에서 5% 정도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김포시가 서울시가 된다면 한 그 정도 효과, 한 3%에서 5% 정도 효과가 나오는데, 일각에서 부동산 카페 같은 데 보면 뭐 30%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는데요. 집값이 30% 정도 올라가려면 인프라가 좋아져야 됩니다. 지하철이 지금 5호선 연장이 지금 뭐 의견이 분분한데 5호선, 9호선, GTX까지 다 연장이 되고 뭐 교통이 좋아지고 학군이 좋아지면 그 정도 갈 수는 있습니다. 30% 이상 좋아질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행정구역만 바뀐다고 한다면 저는 3%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25개 구가 있거든요. 강남구, 마용성 이런 인기 구들은 인기가 높은데 서울에서도 인기 없는 구들은 또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만능 열세다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만 해도 부동산 시장이 상승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근데 회복세를 보이면서 상승하던 집값이 최근에 다시 하락세로 접어든 건가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조사 지표를 보게 되면은 가격은 약간 상승세를 좀 멈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외곽 지역부터 이 상승세의 하락이 좀 시작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강남이라든지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의 그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둔화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인천 지역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면은 낙폭은 지난주 대비했을 때 0.02% 정도 더 낙폭이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량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급량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의 적재량 또한 좀 많이 쌓여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미추홀구라든지 계양구라든지 그리고 중구 이런 순으로 좀 매물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제 추석이 조금 일찍 다가왔잖아요. 추석 이후부터는 겨울까지는 굉장히 시기적인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물량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상승세가 멈췄다. 그러면 이제 가격은 어쩔 수 없이 보합과 하락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온도가 9월과 10월, 11월과의 온도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도가 좀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올해 이제 부동산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집값 양극화였습니다. 빠질 곳은 빠져도 또 입지가 좋은 곳은 여전한 인기인데 지금 이런 게 지금 본격적인 하락 추세로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시장은 지금, 그러니까 원래 이 상반기에 가격이 약간의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반등이 이제 정상적인 반등은 조금 아니었다라고 보고요. 시장이 전반적인 상승이 있었던 거는 약간 2030 세대 위주로 3%대 저리 대출이 나오면서 약간 반짝 시장이 움직였기도 했고, 또 이제 이사 시즌을 맞이해서 이제 가격이 좀 하락세가 없었는데요.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서울 전반적인 지역을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에서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강남구, 서초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폭이 둔화되고 거의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특히 강남과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매물과 그리고 최저가 매물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온탕과 냉탕을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요,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인 비수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 지수라든지 경제 전망, 그리고 금리, 그리고 현재 경제 성장률이 2%대 미만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좀 작용하기 때문에 향후 봤을 때에는 보합세 또는 역시나 하락세로 가게 될 가능성이 좀 노후해 보인다는 거죠. 예, 경제 둔화를 이유로 짚어주셨는데 다양한 이렇게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급격하게 조금 집값이 그렇다면 꺾인 이유 좀 어떻게 보시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비수기 시즌에 좀 접어들었고요. 게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연말에는 그렇습니다. 내년에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따라 좀 다른데요. 하락을 점치시는 분들도 있었고 상승을 점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보합세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심리지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꺾여 있고요. 내년에 경제 상황과 시장 전망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르겠고 금리가 만약에 여기서 떨어져 준다 그러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금리의 급격한 인하가 예상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는 제 생각보다는 낙폭이 크지 않은 이유는요.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했을 때 이제 수도권 내에 서울만 좀 봤을 때에는 이 공급량이 부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하락세로 돌아서지는 않고 있지만 이제 경제 전망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심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집값 하락의 다양한 원인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에 나설 정도로 열기가 올랐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좀 상승세가 꺾일 수 있는 건지 좀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승세가 꺾일 수 있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서울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우리 인천 지역 같은 경우도 2020년, 2021년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 상승의 피로감이 누적이 되어 있죠. 열심히 달렸으면 좀 쉬어가야 되는데 2022년 작년이죠.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좀 패닉이 왔습니다. 제 생각보다도 금리가 더 많이 올랐어요. 저도 오를 줄 알았는데 아니 1년 만에 제로 금리에서 고금리로 가버렸기 때문에 약간 패닉, 공포감이 조성이 되면서 작년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미분양이 급증하죠. 정부는 마음이 급합니다. 미분양이 급증하니까 또 PF, 금융시장으로 불똥이 튀죠. 규제를 풀어줬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10억 정도 하던 집값이 한 7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금리가 오르면서 7억까지 떨어지고 정부 규제가 풀리고 특례보금자리 같은 대출 규제가 풀렸습니다. 시장의 수요자들이 볼 때에는 추가 금리 인상도 멈췄고요. 규제도 풀렸고 집값도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유입이 됩니다. 상반기 상승을 하죠. 지금 거의 한 8억 5천, 9억 수준까지는 회복을 했습니다. 자, 매수자 입장에서 집을 사려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9억에 들어가서 전고점이 10억인데 세금 내고 그렇죠? 대출이자 내고 과연 전고점을 뚫고 10% 20%가 더 올라가줘야 내가 시세 차익 수익을 얻게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려면 뭔가 금리가 내릴 것 같은 뭐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미국은 내년에 0.25%포인트 정도 금리가 내릴 수는 있겠으나 미국이 내린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바로 내리기는 어렵거든요. 경기도 굉장히 안 좋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관망을 해야겠다.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을 팔려는 매도자 입장에서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역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습니다. 내가 기다려서 12억, 13억 갈 것 같으면 매물을 회수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 금매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가격이면 팔아야겠다.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매수자들은 사지 않죠. 매물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꺾였고요. 이런 흐름은 당분간 제가 볼 때는 좀 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떨어지면 아마 2차 또 매수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서울에도 인기 청약 지역들은 여전히 150대 1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격이 조정이 되면 또 시장의 수요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또 반등이 될 수는 있는데 그게 큰 폭의 대세 상승은 아니고요. 당분간은 이렇게 조정이 되다가 반등이 되다가 보합 흐름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흐름을 짚어주셨는데 돌아보면 지난해 말 이맘때쯤 지난해 말 이맘때쯤부터 올해 초까지 집값 하락이 가장 심했던 것 같은데 일각에선 내년에는 또 30%까지 폭락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동의하십니까? 일부 지역은 그렇게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가 봤을 때요. 지금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서울권에서도 이미 40% 가까이 하락한 지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하락세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요. 2019년을 좀 기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했고 가격이라든지 거래량이 거의 250%까지 올라간 지역들이 많았습니다. 예. 게다가 금액을 좀 봤을 때 거래량도 그렇고 1.5배 이상 뛴 지역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봤을 때 가격이라든지 이런 지표 수준은 2018년도에서 2019년 정도로 선회를 하게 된다라고 예, 예. 봤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지역이 있지만 30%까지 현재 빠진 가격에서 30%까지 빠질 것 같지는 이제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보시면서 더 하락한데 하고 괜히 불안감을 가지실 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향후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내년이 서울 입주 물량이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현재 서울의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좀 감소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작년 대비 한 30% 정도 감소를 했고요. 지금 예.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게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예. 서울의 입주 물량이 이제 조사 기관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 민간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한 10,000호 정도, 1,900가구 정도가 내년에 예, 예. 입주한다. 서울시는 25,000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서울시 25,000호는요. 예측 물량입니다. 인허가 예측 물량에 청년 주택들 후분양 물량까지 다 예. 포함한 물량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게 봐줘도 20,000호가 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원래 부족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게 2018년, 19년도는 47,000호까지 나왔었거든요. 예. 20,000호 이하라면 공급 부족은 맞습니다. 맞다면 자 이게 영향을 어떻게 주느냐의 문제인데 전세 시장에는 아마 반드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전세는 강세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을 보더라도 내년에 입주 물량이 그렇게 풍부하다라고 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는 강세가 되는데 그러면 매매 가격은 올라가느냐? 예. 요거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하나의 영향 요소는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입주가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매매 예.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기보다는 매매 같은 경우는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그 금리 문제, 예. 부동산 정책 문제, 여러 가지 심리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계속 입주 물량이 한 3년 정도 지속이 된다면 예. 시간을 두고 반영이 될 수는 있겠으나 당장 내년에는 저는 오히려 금리나 이런 영향이 더 크다. 왜냐하면 2018년, 19년 이야기 살짝 해보면은요, 47,000호, 48,000호 정도 10년 내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가장 많았는데 수요와 공급에서 보면 입주 물량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2018년, 19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로 실시간으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혹시라도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년에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한 3년 정도 누적이 되면 예.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때가 되면 아마 상승의 그 힘으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간단하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 향후에 공급이 좀 부족하다면은 지금의 이런 하락들이 좀 일시적인 신호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일시가 되는 거죠. 영원히 하락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과거를 보더라도 상승 예. 기간이 더 길어요. 상승이 한 7, 8년 정도 상승을 하면 하락은 3, 4년 정도 하락을 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부터 조정이 됐다라고 하면 작년, 올해 지나갔고요. 내년, 후내년 제가 볼 때는 2, 3년 정도입니다. 2, 3년 정도 등락을 거듭하다가 더블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2차 하락이 오더라도 그 더블딥 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공포가 지배가 되고요. 30% 하락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기준에서 30% 하락이 아니고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면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순환 흐름이기 때문에 예. 잠시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잠시 반등한다고 해서 또 절대 흥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지역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내년 입주 물량이 이제 올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네. 근데 인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좀 많은 많았죠. 것 같은데 인천의 내년 집값 어떻게 보십니까?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죠. 예. 거의 4만 호 정도 되고요. 인근으로 또 봤을 때 내년에는요, 2만 5천 호의 물량이 좀 대기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것이 공급 부족이 인천의 집값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까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만요. 아직은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울도 경기권 인근 지역, 인천보다 가까운 지역에 예정돼 있는 물량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인천 지역 내에서도 지금 물량 소화가 다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예상 수요량이
증가가 되지 않습니다. 공급량이 늘었는데 이걸 받쳐줄 만한 수요량이 동반 상승이 조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서울 집값과 공급 부족의 영향이 인천까지 미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약시장 분위기도 좀 짚어볼까 합니다. 청약시장도 다소 달라졌는데요. 그동안 청약시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여기에도 조금 온도차가 있다고요. 사람 마음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올라가는 집을 사고 싶지 내려가는 집을 사고 싶지 않습니다. 예. 앞서서 우리가 매매 시장도 이제 주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매물도 좀 늘어나고 관망세가 짙어지는데 청약 시장이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분명히 청약의 장점은 있어요. 계약금 10%만 내고 또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3년이라는 그 시간을 벌 수가 있는 장점은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매매 시장이 주춤해지게 되면 사람 심리가 이제 굉장히 긴장하게 되고요. 예. 관망세로 짙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똘똘한 한채 현상이 생기거든요. 예. 분위기 좋을 때는 우리가 선당후곰이라고 하죠. 먼저 당첨되고 나중에 예. 고민하자라고 하는데 지금은 선곰후당. 어. 일단 먼저 고민하고 네. 진짜 괜찮은 물건 위주로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인천시장도 모든 청약시장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거나 입지가 역세권인 확실한 곳들이라면 수요가 몰릴 수도 있고요. 경쟁력이 좀 약한 지역들은 약세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체 청약 시장이 완전히 죽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거 경쟁력에 따른 그런 온도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또 전세로 발길을 돌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 상승폭이 좀 커지면서 또 전세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공급 부족이 가장 많이 야기가 되는 게요. 사실은 뭐 매매 시장보다는 임대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좀 끼치게 되는데요. 예. 올 상반기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는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물량이 역시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그 동일 지역, 동급지로의 이동도 굉장히 네. 많이 안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내가 이사를 가고 싶어도 내 집에 다시 들어와야 예, 예. 되는데 이게 시장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 수요가 흐름이 잘 많이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예, 있고요. 예. 특히나 지금 아파트 선호 사상이 굉장히 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라든지 일반 네.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세에 대한 리스크가 많고 시세를 알아보기가 어렵다라는 좀 기조가 좀 팽배해지다 보니까 이제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지금보다 많이 올라가고 물량은 더 덜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는 역전세난을 우리가 걱정했지만 예. 이제 전세난에 대한 대책도 조금 같이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다시 청약 시장이 과열되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내 집 마련 전략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전세는 예. 강세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빌라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신뢰가 좀 무너졌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아파트는 강세가 맞습니다. 예. 아파트 전세 강세 맞고 그럼 불안한 실수요자들이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이제 치열한 이제 눈치 작전, 네. 머리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경쟁력이 있는 곳들은 경쟁력이 높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여전히 내년에도 뭐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온도 차이, 네. 경쟁력, 지역, 역세권, 가격 경쟁력에 따라서 이런 치열한 경쟁력은 내년에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청약 일단 도전해 보는 게 맞을까요? 네, 뭐 요새도 줍줍들이 좀 많이 예. 나오고 있더라고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물건들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제 예. 고분양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도 하는데요. 역시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건 입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입지를 봤을 때 좀 예. 괜찮은 지역이 있다 그러면은 도전을 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사실은 지금 이제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요. 이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에 걸쳐서요. 그 분양이 미뤄졌던 물건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뭐 계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입주, 신규 입주 물량,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